안녕하세요. 책길 소작가 TV입니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라 하더라도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곧 자기를 잃어버리는 여성들에게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첫째, 급속하게 사랑에 빠지며 애인에 대한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는다. 둘째, 연인 관계가 시작되면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 셋째, 환상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많다. 넷째,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며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자위한다. 다섯째, 연인에게 빠져서 친구는 등한시하게 된다. 여섯째, 애인의 관심사를 선택하고 내 관심사는 포기한다. 일곱째, 감정이나 의견이 애인과 다를 경우 내 감정이나 의견을 의심하거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 여덟째, 잠시라도 애인과 함께 있지 못하면 금세 우울해지거나 불안해한다. 아홉째, 애인을 불신하거나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열째,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 11번째, 관계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기 힘들다. 12번째, 애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변화시킨다. 13번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상대가 먼저 관계를 끝낸다. 14째, 이별하면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15째, 애인과 헤어지게 되면 황폐해지고 그 회복이 오래 걸린다. 이 목록들 중 5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연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상실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남자를 사귈 때 여자는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는 여성이 문화적 유전적으로 자기보다 타인을 먼저 위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필요보다 남자의 욕구를 더 중시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또한 여성은 자아 경계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기를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데요. 남성은 분리의 관점에서, 여성은 연결의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봅니다. 여성이 자기보다 남성을 위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적 요인의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달콤한 양념 역할을 하며 보호자에게 의존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키워집니다. 하지만 아들은 독립하도록 키워집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여자는 갈등을 꺼리고 수능적인 경향이 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낮추고 충돌이 생기더라도 먼저 사과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성은 불평등과 편견, 폭력의 희생자이기도 했는데요. 아들에게는 모욕을 당하면 맞서 싸우라고 가르치면서 딸에게는 참으라고 하죠. 여성은 매사에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져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고 대신에 남자를 통해서 그 성취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릴 적부터 남성을 매혹시켜야 한다고 믿고 자라면서 어느 날 특별한 남자가 나타나 송두리째 특별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 로맨스와 공주병에 잘 빠지게 되는데요.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은 이러한 환상에 빠지는 것이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둘째는 생물학적 요인의 이유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성적입니다. 남성은 성욕과 공격성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감정 발달이 여성보다 늦습니다. 여성의 뇌는 감정 데이터 처리에 능한 구조로 뇌량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남성보다 감정 정보 처리에 매우 뛰어납니다. 남성의 뇌는 공간 지각에 더 뛰어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계적으로 기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행동적이며 타인에게 물리적, 사회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뇌 구조상 감정 표현이 어렵고 여성보다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자기 고통을 관계 결속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영향으로 성행위나 신체적 고통 반응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는 편입니다. 반면 여성은 남성의 도움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남성의 위로를 기대하고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 그것을 시도합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의 이유인데요. 여성의 자의식은 소속감과 관계 유지 능력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관계가 깨지는 것은 단지 관계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것만큼이나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여성의 자기 상실을 낳는 심리적 요인은 한쪽 혹은 양쪽의 부모가 장기 부재였을 때 또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한쪽 부모의 상실을 경험했을 때 부모의 방치나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여성 혐오나 가정 폭력 같은 잘못된 부모 역할이 있었을 때 부모 형제자매 또 또래의 거부나 조롱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와 불충분한 관계의 경우에 더 의존적이 된다고 합니다. 아동기나 사춘기에 정서적, 신체적으로 무시당했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심지어 자기 욕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데도 남성에게 매달립니다. 학대를 경험한 여성은 지배적이고 가학적인 남성에 매료되는 경향이 있고 남성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고 공격을 받아도 보복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조차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여성은 분노를 회피하는 대신 즉각 외교관 모드로 돌입해 정말 그가 나를 해치려 했을까? 하고 자문하거나 희생자 모드로 전환해 가해자에게 오히려 동정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 비난 모드를 취합니다.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남성은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만 여성은 먼저 자기 내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여성이 분노를 안으로 사귀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다 보면 자연히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럴수록 더욱 의존하게 되고 정당한 자기 의견이나 의지, 욕구를 주장하면 거부당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실제 감정이나 본래의 자기를 감추며 실제보다 더 멋지고 더 지적이며 더 독립적으로 보이는 거짓 자아를 만들어 그 뒤로 본래의 자기를 숨겨왔습니다. 이런 거짓 자아를 만드는데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은 사실상 여성보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한 존재라고 믿는데요. 남성은 강한 자신감에 자존감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남자일수록 허세로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여성도 약점과 불안정감을 반영한 위축된 거짓 자아의 가면을 쓰고
의지하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는 환상을 외부 세계로 투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만 기분도 좋아지고 실제로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자기 상실의 심리적 이유가 있는데요. 여성은 분리 개별화의 단계가 남성보다 어렵습니다. 개별화란 개인이 고유한 자기만의 개별적 자아로 성장하는 것인데요. 여성은 엄마와 같은 성이며 엄마와의 차이나 분리에 대한 감각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개별화가 늦고 이런 성향은 남성과의 관계에까지 확장됩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개별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자기만의 능력과 독립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머니의 관점이나 스타일, 기질과는 다른 대안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는 아이가 엄마와 정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는 아이의 삶에 가장 중요한 타인으로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남성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여성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갖는데 이와 같이 여성은 대체로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며 반면 남성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며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우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권력과 명예를 스스로 성취해 얻기보다는 힘 있는 남성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설공주와 난쟁이, 신데렐라 같은 고전 동화 역시 여성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 구원해 주길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오늘은 연애할 때 왜 여성들이 남성에게 기대고 남성 중심이 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지 문화적,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비벌리 엔질의 책 자존감 없는 사랑을 위하여에서 발췌하여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건강한 연애, 행복한 연애, 인간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